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지원하는 앱 제작. 안녕하세요. ACC 김응입니다. 이번에는 플래시 컨텐츠를 가지고 그것을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과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으로 퍼블리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지원한다는 말은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양쪽에 바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인 IPA 파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의 형태인 APK 파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루는 내용도 컨텐츠 샘플을 만들고 그것을 IPA 파일로 뽑아내고 또 APK 파일로 뽑아내는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용으로 지원이 되는 API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래시 CS 5.5가 출시되면서 좀 더 많은 기능들이 아이폰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 CS5에서 익스텐션을 설치해서 앱을 제작했을 때에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더 많이 안드로이드 쪽에서 좀 더 많은 API를 지원을 했었어요. 아이폰 쪽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은 이 카메라 API라던가 또는 카메라 롤이라든 카메라 UI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이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5.5가 나오면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공통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PI들을 좀 살펴보면은 스크린 오리엔테이션 API를 지원을 하고요. 화면을 가로 세로로 전환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작성을 할 수 있고, 또 대기 모드라고 해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대기 모드로 들어가게끔 보통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대기 모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탁상 시계라든가 계속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쓰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 롤, 카메라 UI라고 해서 세 가지 API를 지원을 하는데 사진과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사진을 앨범에 저장을 하거나 또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영상을 구해 와서 화면 컨텐츠에 보여지거나 또는 디바이스 자체에 내장된 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나 앨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셀로미터라고 해서 이 가속 센서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단말기를 움직이는 거 감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위아래로 움직인다든가 흔든다든가 하는 기능들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오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위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GPS 정보 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멀티터치 기능까지도 이제 이런 부분의 API는 안드로이드 앱이나 아이폰 앱이나 만들어서 공동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API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파일 부분인데 어, 파일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디렉토리를 검색하고 파일을 가져오고 또는 파일을 작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제약사항이 없이 마음껏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아이폰의 경우에는 이 파일 API를 지원을 하긴 하지만 이 보안상의 문제로 권한상의 문제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디렉토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파일도 create temp 파일, create temp 디렉토리 등의 메소드만 지원을 합니다. 뭐 파일을 선택해서 갖고 오게끔 한다는 던가 하는 기능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실 때 양쪽에 다 퍼블리싱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만약 파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약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5.5를 실행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나타나고요. 우선 첫 번째로 액션 스크립트 3.0 템플릿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맞게끔 화면 크기를 또 바꾸고 아주 간단한 애니메이션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 우선 화면 사이즈가 550에 400인데 스테이지 사이즈가 가장 좀 일반적인 사이즈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480에 800 사이즈가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480에 800. 예, 그리고 타임라인 상에서 간단하게 도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형을 무비 클립으로 변환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키프레임 삽입하고 모션 트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용 컨텐츠 만들 때 이 모션 트윈이 새로 나온 이런 기능은 잘 지원을 하지 않고요. 클래식 트윈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프레임에서 장소 위치 이동시키고 트윈의 회전도 한번 줘볼까요? 자, 그러면 실행시키면 아마 이런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이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테스트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테스트 무비를 해보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웹에서 쓰는 SWF로 제작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예,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이 컨텐츠를 안드로이드 앱으로 퍼블리싱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테이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프로퍼리 패널을 보시면 지금 제 경우에는 플래시 플레이어 10.2로 플레이어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에어포 안드로이드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포 안드로이드로 선택을 하고 그 옆에 이 세팅하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세팅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최종 퍼블리싱이 될 아웃풋 파일명을 선택을 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APK 파일로 저장되는 것, 설정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네임과 아이디, 버전 등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 이 컨텐츠를 시작할 때 세로형 컨텐츠냐 또는 가로형 컨텐츠냐 등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풀스크린 전체 화면을 사용할 것이냐, 전체 화면을 사용한다는 것은 보통 모바일 디바이스 보면 상단에 그 주파수 세기라든가 또는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 표시되어 있는 인디케이터 영역이 있거든요. 그 인디케이터 영역도 컨텐츠 영역으로 사용을 하겠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오토 오리엔테이션에 체크를 하시면은 컨텐츠가 그 디바이스가 가로 세로로 바뀌는 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제 그런 기능을 쓸 것이냐라는 문제고요. 그 랜덤 모드는 이 CPU를 재생을 할 때, 컨텐츠를 재생할 때 CPU를 사용할 것이냐 또는 그래픽 가속 GPU를 사용할 것이냐 등을 선택을 하는데요. 뭐 오토로 하시거나 또는 CPU로 하시거나 이거는 그 컨텐츠의 품질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앞에 디벨로프먼트 탭이라고 있습니다. 이 탭에서는 이 서티피케이트, 그러니까 이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인증서를 지정을 하는 항목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났는데 없으신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인증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미리 입력되어 있는 부분 놔두시고 이 빈칸들만 채워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만드는 컨텐츠가 이제 디바이스 릴리즈용이냐 또는 에뮬레이터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이냐 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 런타임 상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에어 런타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에어 런타임을 다운받으세요 라고 자동으로 포워딩을 시켜줍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아마존 앱스토어 이렇게 두 가지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싱 한 이후에 곧바로 디바이스에서 테스트를 할 것이냐 설치해서 이제 그런 항목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APK 파일로 뽑아내는 것까지만 일단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인증서하고 패스워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콘이 있어요. 이제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앱이든 아이폰 앱이든 그것이 이제 디바이스에 설치되었을 때 그 화면에 보여지는 아이콘들 또는 마켓에 등록이 되었을 때 마켓에서 보여질 뭐 아이콘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설정을 하는 여기다 입력을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에서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에서는 퍼미션 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디바이스에서 이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겠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랜을 이용해서 무선 랜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쓰겠다 또는 3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했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떠어떠한 하드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리고 사용자가 허락을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저장할게요. 하셨으면은 파일에서 퍼블리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비교적 좀 빠르게 퍼블리싱이 되는 편이에요. 자, 지금 퍼블리싱이 완료가 됐고요. 이게 저장된 이제 폴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테스트 샘플.swp가 생성이 됐고, 이것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 샘플.apk 파일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디바이스에 바로 옮겨가지고 설치하시면은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퍼블리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플레이어에서 에어포 iOS 항목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팅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iOS 세팅은 탭이 이제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제너럴 탭에서 테스트 샘플.ip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그 외의 설정들은 아까 설명한 것과 다 동일하고요. 다음 디벨롭먼트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이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려면 일단은 애플 개발자 센터에서 개발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유료로다가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유료로다가 개발자 등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인증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인증서를 받는 방법은 안드로이드처럼 여기서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이제 길게 하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이러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탭에서 보시면은 유전 iOS 서티피케이트 옆에 모아 인포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어도비 도움말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이 iOS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도움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항목에서 보시면은 Getting Started Building Air Application for iPhone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은요, 여기서 Obtaining Developer File from Apple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그 아이폰 디벨로퍼 파일을 이제 얻는 방법하고 서티피케이트 인증서 생성하는 방법, 그래서 PCB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프로비저닝 파일이라고 해서 또 필요한 파일이 있어요. 프로비저닝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CB 파일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하시면은 애플 개발자 사이트에서 어떻게 되는지 1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 그것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콘솔
도스 콘솔 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윈도우 상에서 만약 개발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윈도우에 맞게끔, 또 맥에서 한다 그러면은 맥에서 맞게끔 각각 이 파일들을 얻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플래시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저는 PCB 파일을 생성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바일 프로비저닝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스워드 입력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퍼블리싱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퍼블리싱 할 것이냐, 뭐 배포판으로 할 것이냐, 디바이스 테스트용으로 할 것인가 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콘에서 또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아이패드용도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아이패드용 48 곱하기 48, 72 곱하기 72 사이즈의 또 아이콘 선택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생략을 하고요. 아까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이런 아이콘 같은 경우에 생략을 하게 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디폴트 아이콘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 확인 누르고 저장하고 마찬가지로 퍼블리싱 탭을 눌러서 예, 버튼 눌러서 퍼블리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잠시 좀 오래 걸려요. 아이폰은. 퍼블리싱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 그림처럼 IPA 파일 has been created라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 테스트 샘플.apk 밑에 샘플.ipa 파일이 생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건 마찬가지로 아이튠즈에 넣어서 아이폰하고 동기화 시키면은 바로 설치해서 만든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APK 파일과 IPA 파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번 내용이 시작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